제가 오늘 우리 강원도당 운영협의회 오늘 회의입니다. 원래 8월 1일 날 공지했듯이 문자로 다 보냈는데 8월 1일 날 주요 당직자하고 책임 당원 이상 사실은 도당 대회입니다. 도당 대회인데 지금 그 정도 규모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참석자 수에 따라서 제가 장소를 옮겨야 될 건데 제가 8월 1일 날 회의를 공지한 상태입니다. 공지한 상태인데 7월 어제 갑자기 이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저한테 문자로 통지가 왔는데 7월 31일 날 이제 저를 윤리위원회에다 저를 제소했으니 와서 소명을 하라라는 이제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문자를 받고 그게 31일 날 8월 1일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예, 그 내용은 뭐냐면은 만약에 7월 31일 날 이제 저를 이제 만약에 중앙당에서 제명을 하게 되면은 제가 8월 1일 회의를 제가 주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당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좀 당세가 많이 미약하고 하더라도 법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게 되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소집을 했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따로 전화를 들어가지고 내용을 다 설명 들어가지고 그래서 동의 위임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 몇 분은 제가 확인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지을 거고요. 이 자리에 혹시 모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종현님이 우리 정책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선거 때도 많이 나오셨죠. 많이 수고하셨다고 좀 격려받고 부탁드립니다. 예, 정책위원장으로 이제 참석 자격이 되시고 그리고 저 앞에 계시는 우리 김정원님인데 김정원님이 사실 입당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2개월 정도 됐나? 이제 입당하시면서 이제 책임 단계도 이제 내고 계시고 제가 저분하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알게 돼가지고 우리 사상연구가 뜻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그때 이분이 이제 과거에도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활동하셨어요.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강사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그때도 제가 문화예술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지금 당장 우리 하는 일은 없지만 부탁을 해서 그때는 거절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동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처음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우리가 진윤희님은 우리가 환경위원장님이시고 지금 최희님이 대외협력위원장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강희성님은 대변인 그리고 지금 김춘규님이 지금 인권위원장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수락 의사는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이제 민간에는 일단 그렇게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송상계 사무처장님하고 지금 우리 행성 태백 이제 당협회장님하고 이제 김영범님 같이 이제 이렇게 자기 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운영협의회는 당헌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사실 급하니까 한 가지 안건만 사실 좀 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앙당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지금 정광용 사무총장이 이제 석방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5월 31일자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적시가 됐든 아니면 잠시 좀 텀을 갖더라도 사무총장직으로 당연히 당무 복귀를 하기를 다들 원했죠. 원했고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대표도 사실은 기다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사실 이제 입장 표명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직접적으로 알아보니까 정광용 사무총장이 이제 많은 고심들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구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이제 우리 태극기 민심을 끌고 갈 것인지 애국 진영 끌고 갈 때 많이 고심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알다시피 새누리당이 사실 거짓 선동에 의한 분당이지만 대한애국당도 분당되어 있지 또 게다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본인도 많이 고민했던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 상당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정말 사무총장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달이 지나도록 지나도록 이제 답변을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중앙당의 당 대표님하고 직접 소통하지 않았지만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시당에 이제 이창희 처장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창희 처장이 이제 정광용 사무총장이 복귀할 때까지 임시로 중앙 이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당히 제가 소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수차례 내가 제안을 했어요. 무작정 기다리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정광 사무총장이 만약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왜냐면 본인이 이제 사무총장직에 대한 사임 의사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옥에 있을 때, 옥중에 있을 때 이제 탈단계를 낸 적은 있는데, 이제 그건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기한을 정해서 대표님 명의로 기한을 정해서 몇월 며칠까지 사무총장을 복귀하시라. 만약에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무총장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사임 처리하고 우리가 당을 갈겠다라는 그 공지를 해라. 공지를. 공문통에 공지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근데 수차례 내가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당 대표님도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 제가 그렇게 제안해서 안 받아들였고, 결국 이제 지난 그 7월 12일 날 7월 12일 날 이제 비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중앙당 사무실도 옮겼거든요. 강남에 사무실을 옮겼어요. 좀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옮겨서 그 비대위 회의를 했는데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비대위가 지금은 각 시도당 위원장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제 그 충분히 공정성이 있고 충분히 투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광윤 사무총장을 제가 설득을 했어요. 당일날 제가 11시에 만나서 충분히 대화 나누면서 설득을 해서, 지금 그 새누리당에 만약에 본인이 어떤 제시하고는 어떤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당을 복귀를 해서 당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풀고, 그리고 당 조직을 추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전향적인 방향으로 갈 때도 당원들 동의를 구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만약 그러지 않더라도 모든 당의 책임은 사무총장으로서 절대 회피할 수 없다. 분명히 제가 전달했어요. 정원 사무총장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내 말이 맞다고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날 이제 7월 12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중앙당 이제 새로 옮긴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가 비대위 회의가 열렸는데, 그자 함께 제가 앉았습니다.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정광윤 사무총장이 당 대표와 모든 이제 비대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오늘부로 새누리당 사무총장 당무에 복귀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런 사실 공식적으로 선언이 된 거거든요. 이때는 좋았는데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이제 당 대표님이 갑자기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네 마음대로 당 복귀하냐?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그 타짜 유비까지 이제 새로 한 가지 유비까지 깨면서까지 완전히 개판이 났었어요. 온갖 사태이고 온갖 쌍욕과 이제 하면서, 제가 중간에서 지켜보다가 이제 정광윤 사무총장 많이 좀 혼쭐 났죠. 혼쭐 당했죠. 그까지는 예상을 못했고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정광윤 사무총장께서 자기한테 말할 기회를 달라, 답변할 기회를 달라. 어차피 1년 동안 구속돼서 나왔잖아요. 3.19 항쟁은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인데 경면을 못하는 남자가 그런 자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대표하고 몇몇 비대위원들 하는 얘기가 정광윤 사무총장이 이미 해임이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해임이 됐고 지금 그 부산시당에서 임시로 사무총장을 수행한다는 그 이창희가 정식으로 사무총장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광윤 사무총장 당무복귀를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경명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저는 무슨 소리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내가 분명히 제가 밝혔고, 결론은 그날 회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파토났는데 다만 이제 사무총장하고 우리 비대위원들하고 이제 대비 얘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문제를 우리가 비대위원 이제 라인 방이 있어요. 소통 방이 있는데,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들 이제 모임 방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제가 제기를 했어요. 자, 이제 내가 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당이 사실은 이제 창당할 당시에 제가 이제 저는 시민운동가인가 다 아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이제 생업 활동을 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은 위치가 못 됐어요. 왜냐면 최소한 그래도 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그래도 자기 좀 경비도 그래도 다른 당보다는 더 써야 되는 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광영 그때 사무총장 되기 전이죠. 그때는 상당 준비위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정광영 그때 당시에 이제 당협 대변인한테 제가 요청을 했죠. 해서 강원도당을 창당을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장을 누구 했으면 좋겠느냐, 혹시 추천 좀 해달라. 저는 할 여건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이 급제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 강원도당 이제 사무실 문제나 이제 그런 경비 문제는 중앙당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이 그럼 좋다. 그러면은 그걸 지원해 주신다면은 제가 우리 그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될 때까지는 제가 이제 맞겠다, 초기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창당 대회를 제가 주최를 하면서 우리 18개 시군에서 다 참여한 그 당원들 안에서 제가 이제 추대를 통해서 제가 우리 도당 초대 위원장이 된 겁니다.
예, 제가 사실 뭐 능력이 있어서나 뭐 이렇게 여력이 있어서 된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창당 이후에 바로 대선을 치르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중앙당하고 사실은 이제 지도당하고 이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할 겨를을 주지 않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부 세력들이 그때 막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당내에서. 그래서 지금의 대한애국당이 분당되는 과정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할 여력이 없었어요. 중앙당하고 그 조정을 못한 거예요, 재정 조정.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당이 현재 부채가 지금 계속 이제 그 이번에도 다 공지가 됐지만 부채가 그때 대선 때 상의했던 그 부채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무실을 이제 원래는 이 공간이 우리 행실보 시민단체 사무실 썼었는데 새누리당 전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협소해서 이 옆에 비어있는 공간까지 저희가 그 임대를 계약을 하면서 저희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새로. 인테리어 비용은 전적으로 이제 그 행실본 자금으로 다 했습니다. 한 1,2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행실본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괜찮아요. 근데 우리 행실본 사무실도 확대하면서 이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 같이 쓰면서 이제 새누리당과 전대차 계약도 작성하면서 새누리당에서 우리 행실본 단체에다가 30만 원씩 내면 합쳐서 50만 원을 이제 집주인에게 주는 그 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대선을 치르면서도 당장 우리가 초기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행실본의 자금을 이제 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옮겨서 그게 한 1,000만 원 좀 넘게 이제 차입을 한 겁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차입을 한 거예요. 단체로부터 차입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근데 그 이후에 그걸 정산을 못해서 거의 다 빚으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는 사무총장이 복귀를 해야만이 사실 우리 강원도당도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임대료가 지금 10개월째 연체됐습니다. 10개월째. 그 돈만 지금 5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보증금까지 다 상쇄돼가지고 사실은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지난달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 한 달을 제가 그 각서까지 쓰면서 이제 연장을 해서 이번 이제 8월 20일까지는 제가 정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만약 못하게 되면 9월 20일까지는 사무실 비워야 됩니다. 그럼 저도 시민운동까지 다 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그 전에 마련을 하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동안 우리 강원도당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표님이라든가 우리 매 회의 때마다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앙당에서 누구도 이걸 같이 풀자는 의지는 전혀 없었고 강원도당 문제니까 알아서 풀어라 이런 외면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정광용 사무총장이 복귀를 하게 되면 초기에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앙당과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걸 해서 우리가 그래 뭐 사실은 우리 강원도당도 지금은 당비가 매달 한 3, 40만 원밖에 안 들어지는데 실제 이제 그 당비 내겠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 한 80, 70% 가까이가 지금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 당비 내실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당이 알다시피 사무총장이 구속된 이후에 뭔가 비전을 안 보여주니까 제가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만 정상화된다면 지금 우리 당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한 1,200명 됩니다. 지금 1,200명 되는데 그분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당비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당비도 더 많이 그려집니다. 우리 앞으로가 비전도 보이고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진보 진영이 정의당 보세요, 정의당. 네? 그런 당처럼 우리 보수 진영에 우리 새누리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군소 정당일지라도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정당 우리 애국 보수 진영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비대해도 우리 눈치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당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8월 1일자로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중앙당에서 하도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정광용 사무총장이 복귀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이제 당무를 복귀를 거부하고 이창희 씨가 여전히 중앙당 사무총장직을 자기가 임의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다 실권 치고 있고 정광용 사무총장이 안 넘겨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광용 사무총장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광용 사무총장이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광용 사무총장 사실 이제 진위라는 지금은 책임감 때문에 당을 일단 복귀하려는 이제 그 의지가 강한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도 자기에게 당장 이제 사무총장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에서 하기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그런 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충분히 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1년 동안 구속돼서 나와서 뭔가 애국진영 하나로 뭉쳐 통합하는 걸 리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다시 새누리당이 우리 군소정당 이 안에서 또 법적 갈등의 또 중심에 놓여버리면은 정말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못 나선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 그러면은 제가 강원도당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제가 직을 유지할 수가 없다.
당장 사무실도 좀 내놓아야 될 판국인데 유지할 수 없으니 내가 사임 의사를 내가 이미 그 전에도 얘기하니까 이창희 씨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7월 20일까지 그때 지난달이 이미 지났죠. 7월 20일까지 자금이 1,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은 우리가 사무실을 비워야 될 수도 있다라고 내가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이창희 씨가 그걸 보고서 그걸 가지고 저한테 먼저 이제 얘기한 게 7월 20일까지 그러면 도당위원장 그 유지 여부를 확인해달라. 확인해주면은 저희가 자기네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도당위원장을 모집을 해가지고 인수받겠다라고 그렇게 먼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럼 대표님의 의지냐, 대표님의 뜻이냐, 당신 개인 생각이냐 물어보는데 그들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좋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거 그걸 못하니 8월 1일자로 우리가 강원도당 당원들에게 이제 우리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제가 또 도당위원장직을 사실 제가 의지가 없어서 사임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저도 비전도 있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원장직을 제가 사임을 하고 대신에 만약에 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분이 위원장에 나서주시면 뭐 제가 뭐 단지 실무를 맡든 얼마든지 또 당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이 펼칠 수 있으면 뭐 위원장이어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보좌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내가 드리고 만약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가 만약에 참여한다면 제가 우리가 회계를 인수인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당의 채무를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단체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면 돼요. 그 부채에 대해서 상환에다 요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게 되면은 누가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당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해산 절차를 밟게 되면 결국 모든 이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감수하고서도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 회의를 하겠다고 올렸더니만 지금 이제 중앙당에서는 이미로 이제 윤리위원회를 그 전날에 열어서 그거마저도 막겠다. 저를 그렇게 제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긴급하게 소집한 이유는 지금 7월 31일에 열리려고 하는 그 윤리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비대위회에서 당 대표님을 비롯한 이제 이창희 그 비대위원 그리고 경북도당에 있는 위원장 이상호 이제 비대위원 그리고 김다전 그 비대위원 그 4명이서는 정광윤 사무총장의 복귀를 거부를 하면서 당신은 이미 해임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관계를 이걸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보고 직접 한번 돌아가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드릴 테니까. 일단 1차적으로 4월 16일 날 정광윤 사무총장이 옥에 있을 때 옥중에서 탈당기를 냈습니다. 그 탈당기 여기 다 있습니다. 탈당기를 냈는데 요건을 안 갖춘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안 한 겁니다. 기재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일신상 이유로 이제 탈당합니다라고만 했는데 근데 정광윤 씨는 사무총장이에요.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 사무총장입니다. 우리가 창당대회 때 이제 선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에 대한 사임 여부는 없이 그냥 이제 또 요건도 갖추지 않은 탈당기를 내다 보니까 그때 이창희 이제 그 처장 임시로 맡고 있던 총장이 계속적으로 이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중앙선관위의 그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게 유효한지 무효한지. 결국은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저도 직접 내가 들은 얘기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이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한테 전날 받은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당사자에 반드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중앙선관위 그렇게 해설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묻는 게 그러면은 우리 새누리당 그 사무총장의 직함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 조건은 맞겠네요. 아니나 왜 중앙선관위에 사무총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이. 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정광용 사무총장 탈당 효력에 관한 공지를 해가지고 이거 탈당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은 탈당 계획으로 탈당 처리되지 않았음을 공지합니다라는 게 정광택 대표님 명의로 도장 찍어서 공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용 사무총장이 이제 탈당기에 낸 거는 그 탈당기가 유효하지 않다. 무효라는 걸 정광택 대표님의 지별을 찍어가지고 한 사실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좀 돌려보시면서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그 탈당기를 냈으니까 당신은 해임됐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거의 무효라는 걸 대표님이 직접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비대위에서 했던 얘기가 거짓말인 게 확인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다 설명한 다음에 제가 의견을 질문 제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일에 그 일이 있었는데 17일 날 이제 비대위원하고 이제 시도당 위원회 회의가 열렸었어요. 그 비대위 회의하고 4월 17일 날 그때 우리가 참석 안 했습니다. 그때 바로 원래는 저는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시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저는 비대위원 아니었습니다. 4월 17일 날. 근데 이제 그 바로 전날 회의 전날에
그 김다전 위원회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안건이 그 미리 알고 있어야지 혼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면서 난 얘기를 하는데 정광용 사무총장에 대해서 뭐 해임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자 권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더 이상 그 중앙당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깜짝 놀라. 아니 그걸 무슨 소리냐? 그걸 어떻게 당신들 임의로 결정할 수가 있냐? 사무총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 그것도.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거수기 노릇할 이유도 없고 그는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 당내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4월 17일 날 그 비대위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이 우리 새누리당 중앙당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에 결의된 내용을 보면은 이때까지 이제 그 당 그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 최수민 씨였고 이재영 씨가 당무를 총괄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영 씨와 최수민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비대위원 회의만 그리고 중앙당 보직 회의만 해가지고 안건을 올려가지고 가결이 됐습니다. 그 최수민 씨하고 그 이재영 씨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왜 이유가 있었던 게 대표님이 우리가 시도당 위원장들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사무총장에 나올 때까지 그래도 중앙당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계속 요구를 하니까 대표님이 뒤늦게 나서면서 최수민 씨하고 이재영 씨한테 당무 보고하고 회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결국은 그러면 이들 해임하겠다 해가지고 됐는데 정상적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근데 이 회의록에도 정광용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안은 없어요. 일체. 그러나 권리라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무총장 임명안은 있습니다. 임명안은 있는데 5명 참석해가지고 찬성 3명, 1명은 기권, 1명은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3명 찬성 통과됐는데 여기서 이상이 있어야 사무총장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그 정광용 사무총장이 해임을 하지 않고 임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광용 사무총장이 복귀할 때까지 임시로 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정광용 사무총장이 해임할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비대위에서 이제 대표님이 얘기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공문된 게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보직 해임 공지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님 도장을 찍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보직 해임 이재영 최수민 보직에 해임한다라고 나와 있고 회계 관련 업무 인수는 정암철 제가 인수를 받고 그 외 나머지 당무는 이창희 씨한테 이제 인수를 받아라고 대표님이 이게 지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은 정광용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자, 이까지 제가 먼저 한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회계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님을 제가 만났어요. 서울에서. 결국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정광용 사무총장의 그 사무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한철 위원장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계 업무도 이거 정말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정확히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문제 삼아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나도 어차피 저도 궁금했고 우리 당원 모두가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수인계를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때 통일당이라고 들어보셨죠? 통일당. 지난번에 우리 대선 때 이제 남재준 후보가 우리한테 이야기 많아 끝까지 무소속하다가 통일당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통일당은 최인식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애국 보수단체에서 우리가 정당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추진했는데 우리가 일치가 안 된 거예요. 보수진행 단체가 일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국민행동본부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최인식 대표가 이제 앞장서가지고 이제 통일당을 만들었는데 저도 참여하려다가 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의 명분이 없어서. 그래서 참여 안 했는데 그 당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행동본부의 사무총장으로 있던 그 최인식 대표가 그때 국민행동본부의 공동대표로 정광택 대표님이 공동대표에 있었거든요. 정광택 대표님하고 최인식 대표하고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국민행동본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날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라고 지시하는 그 자리에 최인식 대표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같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맡아서 인수인계 받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대표님이 또 우연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거는 제가 이제 공개될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누리당 이름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름을 버리고 지금 통일당하고 합당을 해서 통일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수당이라는 이제 당명으로 가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통일당 합당을 해서 새누리당을 버리고 보수당하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길래 이게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표님,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그 합당 문제나 당명 변경 문제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정광희 사무총장이 나올 때가 1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정상 복귀하게 되면은 당을 먼저 정상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합당을 하든 당명을 바꾸든 그때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마 대표님이 저희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 인수인계는 최수민 씨가 그 저하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어요. 대면을. 그냥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서류하고 다 해가지고 주면서 그 서명 받아달라고 이렇게 오길래 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그 중에서 일부는 검찰에 이제 압수가 돼가지고 서류가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내용 중에서도 회계 인수인계는요. 회계 인수인계는 회계 책임자가 전임자가 후임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확인을 도장을 찍고 대표도 찍어가지고 이게 모든 그 재정이다 모든 법정 책임을 이쪽으로 이관한다는 걸 그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수인계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을 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저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네? 어떤 이유든 간에.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도 안 되고, 결국은 나가 통장하고만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어차피 그 최수민서 스스로 탈당을 했으니,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을 명분도 없지 않느냐. 일단은 정상적인 인수인계는 못하더라도 갖고 있는 건 당무와 관련된 서류는 돌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약식 이제 인수인계증을 내가 변호사한테 써주고 다 받아왔어, 통장하고. 자, 그렇게 인수인계를 한 겁니다. 막상 인수인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오해했던 이제 그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정광용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최수민 이제 회계 책임자는 당연히 원래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강원도당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지난 대선 때 정말 일이 많아요. 회계 책임자가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알바를 이제 고용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직원으로 그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채용해가지고 그때 130만 원씩 임금을 줬어요. 당연히 중앙당도 그때 이제 정원 사무총장이 구속되기 전에 사무처 당직자 임명을 하면서 이제 보수를 그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회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번도 지급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앙당 회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제 어떤 뭐 이게 엉뚱하게 쓰인 것도 일체 없고 지난 대선 때 이제 막대한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그때 차입했던 최수민 씨도 1억을 차입을 하고 또 뭐 2명 해가지고 총 3억이 개인에게 차입이 됐는데 그것도 개인에게 실제 차입된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수민 씨가 어떻게 일을 진행했냐면은 우리는 몰랐죠. 당원들이 중앙당인 그래도 매달 처음엔 한 5천 들어오다가 한 4천 들어오다가 3천 들어오다가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 한 2천 얼마가 이제 매달 들어오는 단비 정도가 됐었어요. 중앙당에. 그래서 중앙당에 단비가 들어오는 족족히 그 차입금 3월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100%가 다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수인계 받은 거 너무 기가 찬 거죠. 중앙당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부터 해가지고 뭐 전화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불 안 하고 다 연체시켜 놓고 당비만 그 자기 차입금은 다 빼간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지출을 중단시키고 나중에 이제 정관 사무총장이 나오면은 이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차입된 게 정상적으로 차입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갚을지 말지를 이제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갚지 않고 그때부터 한 5월인가 그때 받은 6월부터 7월 아마 2달치가 이제 그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통장에 있어요. 중앙당에. 그런데 이제 정관희 사무총장이 나왔어요.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개인에게 차관이 맞는 거예요. 최수민 씨 입장에서도 자기 돈이 1억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다음은 아무래도 회생 가능성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자기 돈이라도 빨리 회수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이제 단비 더는 쪽쪽이 빼간 거예요. 공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만 사적으로 보면은 이해는 안 될 수가 없죠. 개인 자기가 어차피 자기 돈이 드는 건데. 자,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그 문제도 추가적인 확인은 정광희 사무총장이 복귀를 해야만이 이걸 우리가 책임력을 따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이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대표님이 정광희 사무총장이 땡됐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5월 30일자에 정광희 사무총장이 석방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정광택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쓴 글입니다. 정광윤 사무총장 함소식 선고에 대하여 해가지고 이제 뭐 쭉 하면서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어쨌든 뭐 무죄가 된 건 아니니까 석방은 됐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정광용 사무총장과 손상대 교수 두 분의 애국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상임대표 정광택 대표님도 정광용 사무총장이라고 본인 스스로 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5월 31일자 이것도 공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1일 날 여기 회의까지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5월 11일 날 그때 저희가
비대위 그때 비상대책 그 회의를 할 때 저희 그때는 저도 이제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강원도에서 한 7명인가 8명이 갔었는데 그때 회의록에도 보시면은 그 회의자 5월 11일이고 참석자 8명, 불참자 비상대책위원 정광용 경찰수 5월 10일자에도 비상대책위원 정광용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광용은 사무총장이자 비상대책위원이 맞아요. 그대로 이걸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또 다 있고, 자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좀 비대위 지금 이제 대표님이나 지금 윤리위에서 저를 징계하고자 하는 그 이창희 씨나 그분들은 지금 현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광희 씨는 사무총장이 맞고 비대위원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월 12일 날 비대위원 회의에 참석하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회의가 중단이 되거든요.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보시고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좀 긴급하게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단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7월 31일 날 윤리위원회에서는 저는 정당히 그동안 당원과 당교회에서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정당하게 중앙당의 문제점을 저는 지적했을 뿐인데 저를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저를 제명하려고 그렇게 윤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총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중앙당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걸 확인을 해주시고 7월 31일 날 열리는 윤리위원회가 불법이다.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당에 있는 우리가 당직자들은 이 사실관계 다 확인한 이상 그 윤리위원회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날 회의되는 결정되는 건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8월 1일자 우리 강원도당 정한철 도당위원장이 주최하는 8월 1일 우리가 확대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강행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결의를 해주시면 그걸 제가 힘을 실어주시면 이제 그걸 제가 공지를 해서 31일 윤리위원회 회의를 무력화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위에 정광용 사무총장의 복귀를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기다리고 그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록에도 나오다시피 그거 다 인정된 부분인데 그걸 대표이사라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결정한 사무총장을 마음대로 제명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결정이 어딨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위원장이 이 얘기 중에 정광용 씨 당대표 같은 경우가 사무총장 불법행위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앙당의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불법행위라는 불법이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죠. 정광용 사무총장은 당무복귀가 합법입니다. 합법인데 합법인데 지금은 당무복귀를 거부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거부하는 게 영국 방금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회의에 당분간 복귀할 때까지라는 그렇죠. 그 단서를 붙였어요. 다 했었어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광용 사무총장이 석방될 때까지 임시로 이창희 씨가 이제 사무총장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정광용 씨가 당무복귀 선언을 하니까 이제 와서 당신님이 해임됐는데 무슨 당무복귀냐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지금 중앙당을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 요점이 뭐예요? 네, 주 요점은 그겁니다. 이 서류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12일 날 정말 사무총장이 이제 당무복귀 선언을 했는데 대표가 거부했던 사유가 당신은 이미 탈당기를 냈고 이미 해임됐고 새로 사무총장은 이창희 씨가 사무총장인데 이미 당신 자기 바꿔 나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 그게 거짓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그때 이후로 7월 12일 이후로는 지금 중앙당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문제는 간단한 대표도 말이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걸 문제는 간단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가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 있을 수 없고 둘째는 뭐냐까 그러면 사무총장이 복귀한다 그러면 복귀해서 무슨 오점이 나왔을 때에 그때 그 기시를 모르고 해임을 하는 거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사실 자기가 복귀한다고 그러는 거를 자기가 거부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자유를 쓰고 또 이쪽에서 회의에서
이창희도 임시로 한다고 했지 누가 저를 사무총장으로다가 유임한 사람도 없고 전체 총회의 결정을 본 적도 없어. 그 대책이라는 것은 항상 본회에서 그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인준을 받지 않으면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날 참석했을 때 정강태 그 대표도 자기가 임시로 한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광훈 대표님은 지금 당장에도 그만두려고 그래요. 욕심 없다. 자기가 자기도 지금 그만두겠다. 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게 했어요. 정광대 대표님 우리한테 그 공개가 보여줬던 서류가 뭐가 있었냐면은 정광용 사무총장하고 초기에 상당하고 초기에 정광대 대표하고 각서를 쓴 게 있어요. 각서를 쓴 게 당에 대한 모든 재정에 대한 일체 관여는 하지 않겠다 대표는. 모든 재정에 대한 책임은 정광용 사무총장이 진다. 그 사유까지 다 지고. 네, 그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정광용 사무총장이 두둔한 게 아니라 정광용 사무총장이 세계에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위치에 앉혀서 그동안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묻고 함께 힘을 그 다음에 사유가 나왔을 때 그렇죠. 어떤 업무를 처음할 때도 그건 합당한 거야. 근데 그 전에 나타나기도 전에 아니 이쪽으로 그냥 한다는 그랬잖아. 말이 자기가 아니야. 울면서 대표가 자기 욕심 없다.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선거도 뭐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때 졌잖아. 심지어는 저기 저 네. 출마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못 주나마 절망적인 얘기를 거기다가 하는데 자기네 선거 오겠다. 그래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솔직히 뭐 대표님한테 제가 선거 끝나고 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거 당일이죠. 내가 참석을 해서 대표님한테 문자까지 보냈어요. 대표님, 그래도 우리가 이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본 후보가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이 당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문자라고 잘못하면 문자라도 경례 문자도 보내주십시오라고 내가 정식히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안 왔다고 안 왔죠. 이창희한테 전화 한 번씩 받았어요. 솔직히 이제 그 당 대표가 사실 그렇지 그런 않잖아. 최소한 자기 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정광택 대표님은 아까 말씀드린 최인식 대표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새누리당을 그냥 그쪽에다 넘기는 거. 합당시켜가지고 최인식 대표한테 넘길 목적만 갖거든요. 에이 그건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슈예요. 저는 제 보시는 말씀드리면 그래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든 당원이 진짜 합당하되거나 어디로 갔을 때에는 거기에 의미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개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자 뭐하자 그러면 난 그 자리에서 사표 쓰고 말아. 개인 의지지 누가 되게끔 누가 있고 누가 되는 걸 누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해갖고 얼마 받아먹었는지 물어봐. 안재인이라고. 일단 내용 다 아시겠죠? 혹시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쭙고 의견 좀 듣겠습니다. 방금 서류 중앙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공식된 서류입니다. 정광용 사무총장의 개인된 사실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비상대책위원이며 중앙당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에요. 저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표를 인정한 사실인데 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정광용 사무총장 당무 복귀를 막고 이창희 씨가 불법적으로 중앙당 사무총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가 첫 번째 문제 제기하는 저를 이제 퇴임시키려고 지금 7월 31일 날 윤리위원회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강원도당 이제 주요 당직자들은 이 내용을 다 사실관계 확인하셨으니까 이에 7월 30일에 열리는 윤리위원회는 불법이다. 불법적인 구성이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원천 무효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희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8월 1일 우리가 도당들이 회의할 때 정광용 정암철 도당위원장 중심으로 저희를 진행해 나가고 그대로 정광용 사무총장 당무 복귀를 위해서 저희 간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당연한 것은 누구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힘을 실어 주셔야지. 저 사람들은 저 하나 자르면은 그냥 강원도당이 뭐 아래에서 알아서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거보다도 누구 한 사람을 자르고 뭐 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아니 가장 중심적인 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올바른 정당이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는 2차 문제야. 그거는 나중에 정당이 정상화됐을 적에 힘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
진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하발 진단이 무슨 놈은 감투싸움을 한다는 얘기가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이거. 그리고 누가 저기 저 행운을 하고 누가 저기 이걸 이렇게 끌어간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설령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힘이 있어도 더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예, 힘이 있을 때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합법적으로 가야 그도 된다. 못한 사람 위원장 하나 떡 세우면 우리가 아이고, 강아지 새끼처럼 그 생선조가리 갖다 가만 먹는 거야? 왜 작성한 거예요? 정책 뭐예요? 정책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책이 뭐냐고 이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네. 6.13 총선거에 여러 가지로 협력해주고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요. 부의원 일어나. 아니 이게 인사를 해 이제 인사니까. 네. 네. 아유, 저기, 일선 칠 때, 예, 지방자치 선거에 들어왔는데요.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일단 제가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절대 제가 경솔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글로도 제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지만 강원도당 위원장 제가 사임하겠다라는 글을 제가 올렸어요. 참 이거 지금 좀 경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우리 당원들한테 먼저 제가 얘기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정은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사실 저는 사실은 이제 중앙당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렇게 중앙당이 정상화되면 우리 당원들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비전이 있거든요. 저는 희망이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저는 이제 새누리당 할 때 우리가 군소정당일지라도 지금의 진보진영의 정의당처럼 정말 우리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걸 시대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희망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굉장히 여건이 지금 다시 한번 빠져가지고 다시 좀 써주세요. 그랬던 부분이고 참 제가 한 가지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제가 손목 수술한 거 있잖아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한 게 이제 그냥 한 8개월째 그냥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저도 이거라도 빨리 받았으면은 한 2-3천 원 받았으면은 됐을 텐데 그러다가 이번에 지난 이제 7월 13일자로 해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감정 비용을 대신 내줘가지고 지금 이제 법원을 진행 중이에요. 이제 병원만 이제 설정되면 제가 이제 신체 감정을 받고 하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좀 빨리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좀 구해서 어쨌든 우리 동지님들 진짜 어려운 가운데 진짜 믿어주시고 한 분이 아까 빠져가지고 다시 정신 한번 빠져. 지금까지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정말 제 희망은 그래요. 전망사무총장으로도 충분히 대화나눈 게 일단 이제 어쨌든 새누리당을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때에 더 이제 나갈 수 있는 단계가 정당이 또 뭐가 될 거냐 그거는 당원들 뜻을 함께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정말사무총장도 우리가 강원 동지들 새누리당이 함께하고 여기 강원 동지들 지지를 얻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못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인도 이제 그걸 동의를 해서 이제 고심 끝에 이제 당무 국회를 선언했던 겁니다. 그거는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논란이 휩싸이게 되면 그래서 그 문제석으로 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걸로 그러면은 저 오늘 그 운영협의회 제가 긴급하게 소집했는데 이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제가 절반 정도는 이제 다 이미 전화 통화돼가지고 본인 다 동의하겠다라고 해서 아무도 안 계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 오늘 운영협의회는 마치겠습니다. 중앙당에다 발송을 시키고 그리고 그거 갖다가 저기 선관위에 접수시키라고 위법이라는 그거 그런 게 어디 있어 원칙이 있는데 8월 1일 운영은 근데 가신 거예요? 가실래요? 가실라? 가야죠. 내가 지금 시간이 좀 바빠. 8월 1일 날 그냥 정식으로 8월 1일 진출합니다. 네. 8월 1일 가시겠습니다. 4시입니다. 오후 4시. 감사합니다.